1장 구조와 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탄수화물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 분자에 대한 구체적인 그 검토를 하기에 앞서서 일반화학에서 배웠던 이 구조와 결합에 대한 개념들을 유기화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유기화합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화학 시간에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기화학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이번 챕터에서는 원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조와 또 화학 결합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고요. 그다음에 sp3 혼성 그리고 sp2 혼성, sp 혼성 오비탈에 관련된 내용과 화학 결합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화학 구조를 우리가 예측해보고 그려봄으로써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원자 구조에서 전체적인 원자 구조는 이렇게 핵과 그 다음에 전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화학 과정에서 원자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핵과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띠고 있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또 양이온이라든지 음이온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면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양으로 하전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성의 상태에 비해서 전자가 적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음으로 하전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질량에 해당되는 거의 대부분을 이 핵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먼저 주기율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주기율표에서 가로 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주기라고 표현을 하고 세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조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룹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은 열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크기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같은 족에 있는 경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죠. 이렇게. 그래서 1족이라든지 2족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바깥에 있는 전자적인 성질과 관련이 있는 화학적 반응에 대한 성질들이 비슷합니다. 같은 족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족이라고 나눈 이유들은 같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그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들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 같은 전자, 즉 최외곽의 전자가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반응이나 성질이 유사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기율표에서 족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고 가로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그 반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주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 전자 껍질이 2개가 있고 3주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자 껍질이 3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원자 번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우리가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족과 주기로 표현을 했는데 이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일단 원자 번호,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그 원자의 구성에 대해서 봤었죠. 이제 핵이 있었고 핵은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아무 전하가 없는 중성자 그리고 바깥에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양성자의 수가 바로 원자 번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우리가 이제 질량수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원소들의 모든 원자들은 어떤 동일한 원자 번호를 우리가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3번이다.
그다음에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다라고 해서 같은 원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동의 원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원자 번호는 동일한데 질량수가 다른 것이 있어요. 질량수가 달라지려면 자, 앞에서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량수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중성자가 달라지거나 양성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서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중성자의 합이다. 즉 동위 원소는 중성자의 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계에 이와 같은 동위 원소들이 있는데 이 동위 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자 질량 단위인 AMU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위의 평균 질량 그래서 동위 원소의 평균 낸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원자량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리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에 해당이 되는 게 3번이에요. 우리가 아까 원자 번호는 이렇게 Z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원자 번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주기율표를 옆에다 놓고 확인을 해 가면서 보세요. 그래서 리튬은 원자 번호가 3에 해당이 되고 원자 번호가 3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성자의 수가 3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양성자의 수는 이게 중성의 경우에는 양성자의 수나 양성자 수 이퀄 또 뭐하고 같습니까? 중성의 경우에는 전자의 수하고 같겠죠. 이거는 또 뭐하고 같습니까? 바로 원자 번호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염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동위 원소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염소 Cl은 원자 번호에 해당이 되는 게 17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우리 번호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자에서 그 양성자의 수도 마찬가지로 17이 되는 거죠. 이때 중성이면은 전자의 개수도 수도 17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매스 넘버 질량수라고 하는 이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었어요. 그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고 이게 매스 넘버에 해당이 되는 게 35다 라고 했을 경우에 35-17 즉 양성자의 수를 빼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18개의 중성자라는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하고의 관계 그리고 질량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아까 우리가 동위원소 얘기하기로 했었죠. 그럼 이제 동위원소를 얘기해 볼게요. 자, 탄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기화학이니까. 자, 탄소는 12와 13의 그 질량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탄소의 양성자 수는 어떻다? 동일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12에서 6을 빼면 6, 13에서 6을 빼면 7.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중성자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양성자는 동일하나 6으로 중성자가 달라지는 것, 다른 값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질량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값이니까 12, 13.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동의 원소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1-2 원자 구조에서 일단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보죠. 원자 내에서 그 전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안에 이제 핵이 있었고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궤도형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전자 구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표현을 이용합니다. 이때 파동 방정식의 해를 파동 함수 또는 궤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 기호로서는 푸사이라고 하는 이런 표시를 하게 되죠. 이제 물리화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파동 방정식과 그 파동 방정식의 해, 그다음에 기호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자는 핵에서부터 가까운 지역, 가까운 곳부터 전자가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안쪽부터 전자가 채워지게 된다. 그리고 바깥으로 멀어지게 되면서 전자가 이제 바깥쪽에서 하나씩 채워지게 된다. 이때 각 껍질을 우리가 오비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부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자 밀도가 높은 공간, 즉 다시 얘기하면 전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공간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비탈에 대한 내용들은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확률이 높은 공간에 대한 부피다. 그리고 이것이 S, P, D, 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각각 이 오비탈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 오비탈은 구형을 하고 있다라든지 P 오비탈은 R형 모양을 하고 있다라든지 하는 각각의 그 공간적인 부피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우리 유기화학에서는 S오비탈하고 P 궤도함수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S오비탈은 구형 전자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구형이고 에너지가 같은 껍질 내에서 다른 오비탈에 비해서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S오비탈, P오비탈이 이렇게 같이 있는 상태에서 P오비탈에 비해서 S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다. 그 이유는 전자가 양으로 하전되어 있는 이 핵에 조금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가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전자가 먼저 채워질 수 있는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이제 R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단 이게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R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P형 모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P오비탈의 특징은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마디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전자 밀도 자체가 제로가 되는 것. 전자 밀도가 제로, 즉 없는 영역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전자를 발견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S오비탈에 비해서 에너지가 좀 높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D오비탈은 연장된 R형 모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가운데 이렇게 노드라고 하는 마디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원자 궤도에서 전자를 하나씩 채울 때 에너지 순서대로 채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가 낮은 순서대로 채웁니다. 그럼 에너지가 낮은 순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을 비교했을 때 S오비탈의 에너지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S오비탈의 전자가 먼저 채워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오비탈에 따라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는 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S오비탈은 방이 하나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자가 2개가 채워집니다. 각 방에는 전자가 2개가 채워져요.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렇게 방이 3개가 있는데 전자가 2개씩 채워지기 때문에 전체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6개가 채워지면 완전히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자가 채워지는 데 있어서 서로 상반된 자기 운동량을 가져요. 전자가 이 방에서 채워질 때 이와 같이 같은 형태의 배양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상반된 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전자의 배양을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알려주는 이유는
교재에 따라서 또는 내용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 방법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의미하고 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수학에서의 덧셈 뺄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방향성을 나타낸다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수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냥 뭐 전자 반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든지 아니면 기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 이게 전자를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자를 각 방에 하나씩 오비탈에 채워주게 되는데 2개씩 채워주게 되는데 최대 채워진 양이 2개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껍질 같은 경우에는 1S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껍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붓껍질이에요. 전체 큰 껍질에서 이렇게 붓껍질로 나눴을 때 첫 번째 껍질은 1S만 있고 두 번째 껍질은 2S, 2P 이거 두 번째 껍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3S, 3P, 3D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S에는 전자가 모두 2개만 채워질 수 있죠. 최대 2개. S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가 들어갑니다. P 오비탈에는 전자가 모두 6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들어가면 8개가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서는 S에 2개, P에 6개, 그리고 D 오비탈에서는 전자가 모두 10개가 채워지기 때문에 총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18개가 된다. 이때 전자를 채우는 방법은 밑에 에너지가 낮은 것에서 위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에너지 축퇴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축퇴, 쌓아주는 거예요. 그죠? 건너뛰게 됐다라는 것은 그건 안정된 것이 아니라 뭔가 에너지를 받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닥 상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순서대로 채우고 나서 그 다음 껍질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양자수, 앞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ES나 EP나 에너지가 같습니다.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주양자수가 같다고 해서 수소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같게 표현하지 않고요. S오비탈이 P오비탈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다가 표현을 해주는 거죠. 즉 주양자수가 같더라도 이렇게 각각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전자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쓰죠. 에너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주양자수예요. 뭐 1이라든지 2라든지 하는 거. 그래서 S오비탈이 에너지가 가장 낮고, 이거 낮다라는 뜻입니다. 자, 낮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높은 것은 P오비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은 것은 D오비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부터 전자를 채워주게 됩니다. 자, 이제 P오비탈을 우리가 보면 S오비탈은 아까 그냥 구형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냥 구형에 해당이 되는 게 S오비탈이었고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R형 형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각각 제가 아까 방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고 있는 공간 배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PX, PY, PZ 오비탈의 공간 배양을 하고 있어요. 각각. 그래서 전체적으로 P 오비탈 자체가 이제 3개가 있는 거고 각 영역에 전자가 모두 최대 2개씩 채워져서 6개의 전자가 채워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때 PX, PY, PZ의 에너지는 동일해요. 같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X를 먼저 채우냐, PY를 먼저 채우냐, PZ를 먼저 채우냐에 대한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X, Y, Z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채우는 것이지 전자를 뭐 X에 채우고 난 Z에 한번 채워보겠다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p 오비탈 같은 경우에 특징은 뭐였습니까? 전부 다 마디가 있었어요. 이게 뭐였다? 전자 밀도가 0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전자 밀도가 0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0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각 S오비탈과 P오비탈,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보통 P오비탈까지 많이 합니다만 일반화학 영역까지 조금 확장이 된다면 D오비탈까지 보죠. 그래서 SPD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지고 이 전자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화학 결합이라든지 전자 어떤 그 화학 구조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 원자 구조, 이제 전자 배치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축태 또는 싸움의 원리라고 해요. 이제 순서대로 쌓아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순서대로 쌓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쌓아줍니다. 그래서 주양자 수가 낮은 것부터 쌓아주는 거죠. 1S, 2S2P, 3S3P, 3D. 여기서 이제 4S 같은 경우에는 3D에 비해서 핵에 더 가까이 근접하고 안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S를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3D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과 그 싸움의 순서는 조금 외워두는 게 좋겠죠. 뭐 간략하게 외우기 위해서는 주양자 수가 작은 것부터 쌓아줍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S오비탈보다는 P오비탈보다는 D오비탈이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파울리의 베타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전자를 표현할 때 있어서 업스핀 있었고 다운스핀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자가 어떤 배양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때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경우에 두 개의 전자가 채워지는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반대되는 스핀을 갖기 위해서 하나는 업스핀, 하나는 다운스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이걸 파울리 베타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훈즈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비탈이 채워지는 그 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면 P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각 오비탈마다 같은 스핀을 갖는 하나의 전자만을 채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동일한 경우에 예를 들면 P오비탈이겠죠? P오비탈 전부 다 동일한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자를 채워야 된다. P오비탈의 전자 2개를 채워보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자가 2개가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지워주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동안에는 비어있는 방에 전자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언제까지? 홀 전자가 모두 각각 채워지고 다 채워졌을 때까지. 그러면 언제 쌍을 짓기 시작하느냐? 이제 전자가 많아져서 그 다음에 하나씩 더 늘어나야 하는 경우 이때부터는 우리가 전자를 쌍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훈즈의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에너지가 동일한 경우에 빈 오비탈이 있으면 그 모든 오비탈을 다 채울 때까지 쌍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자 배치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는 했어요. 한 가지 여기서 S오비탈하고 D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N은 주양자 수예요. N 플러스 1 S 궤도 함수가 N 플러스 ND 주양자 수, 즉 예를 들면 4번, 3번이죠. 여기가 3이 될 경우에 전체 수가 4가 되고 여긴 3이 될 거예요. 주양자 수가. 이런 경우에 항상 S 궤도 함수들이 먼저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D오비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가운데 이렇게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전이 원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전이 금속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4D가 채워지기 전에 OS가 먼저 채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되고, 사실은 규칙이라는 게 이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것은 왜 S오비탈이 먼저 채워지느냐, 침투 효과라고 일반학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침투 효과라고 해서 S오비탈의 경우에 핵 근처로 D오비탈보다 더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S오비탈이 D오비탈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OS하고 4D하고 비교했을 때, 또는 6S와 OD하고 비교를 했을 때 S오비탈 쪽이 먼저 전자가 채워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몇 가지 전자 배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이것을 한번 직접 다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거, 간략한 것들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자, 주양자수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지금 전자 배치가 되고 있어요. 수소는 1이니까 하나, 헬륨은 2개, 리튬은 3번이니까 2개 채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죠. 이것을 우리가 그 전자 배치하는 방법으로 표현할 때 1s2, 2s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자가 주양자수 1에 S오비탈에 2, 2 S오비탈에 하나, 전체 전자의 개수는 위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기 때문에 전자가 3개가 있구나. 전자 3개 있다는 것은 중성자의 경우에, 중성일 경우에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와 같기 때문에 고로 원자 번호가 됩니다. 자, 베릴륨 4개라고 했으니까 2개 채워지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1s2, 2s2다라고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보론, 붕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하나, 탄소는 2개, 질소는 3개까지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산소 몇 개? 4개. 플로르는 5개. 그 다음에 네온은 6개.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전자 배치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면 1s2, 2s2, 2p4가 되는 거죠. 자, 이때 p오비탈만 한번 전자를 채워볼게요. p오비탈은 전자가 각 방에 하나씩 있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먼저 다 채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쌍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F, 플로르 같은 경우에는 1s2, 2s2, 2p가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s2, 2s2, 여기는 2p6이 됩니다. 자, 2p6 한번 전자 채워보죠. 이 경우에는 전자가 모두 다 채워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 또는 불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쌍을 이루지 않고도 그 자체로 안정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주기율표에서 맨 마지막 족에 해당이 되죠.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원자들의 배치를 한번 보면 다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좀 예외적인 상황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칼륨에서는 우리가 순서대로 채우기 위해서 3D 4S를 채우지 않고 어디로 간다? 4S부터 채워진다 했었죠? 4S를 먼저 채웁니다. 그 다음에 칼슘은 그 옆에 있으니까 2개. 그래서 우리가 배치를 할 때 여기 이제 쭉 다 써주고 여기까지는 동일하니까, 그리고 나서 4S1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그렇다면 칼슘은 4S2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오비탈이 2개로 이미 다 채워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3D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D1, 3D2, 3D3 이렇게 채워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규칙적인 방법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크롬에서요. 그럼 여기가 3D4가 되고 여기가 3D2가 되느냐? 실제로 배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자 배치가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배양을 한번 그려보면요. d오비탈은 5개죠. 그 다음에 s오비탈은 2개입니다. 전자가 2개가 채워집니다. 하나. 그래서 전자를 채우기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 순서대로 만약에 한다면 하나, 둘, 셋, 4개 채워지고 여기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배치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자, s오비탈에 요거 보세요. 지워집니다. s오비탈은 전자 하나가 지워져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d오비탈에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배양은 실제로 전자가 채워지는 것은 s오비탈에 하나, d오비탈에 5개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4s1, 3d, 5의 형태로 채워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5, 2. 그래서 여기는 4s2, 3d, 5.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더 있을 때는 여기에 쌍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s오비탈에 오히려 더 쌍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s오비탈이 더 안정했었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마치 예외적인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자, 24번, 25번 크롬 망간과 유사하게 가는 것이 29번, 30번 구리와 아연의 전자 배치예요. 여기 보면 6, 7, 8 d오비탈이 6, 7, 8이면 그 다음에 9가 될 것 같죠. 9가 되고 2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가 전자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d오비탈에 전자 10개가 채워지는 것이 더 안정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4s1, 3d, 10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계속 10 되고 d오비탈은 그 다음에 4s2가 된다. 그래서 4s2, 3d, 10의 형태로 전자 배치를 해줍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그 전자 배치 규칙 상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규칙 3가지 그 축테의 원리, 싸움의 원리라든지 훈트의 규칙이라든지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 배치가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에너지가 낮은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